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지도, 바로 호문쿨루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뇌 안에 우리 몸 전체를 그려놓은 지도가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조금 귀괴합니다. 마치 머릿속에 손하고 입술만 엄청나게 큰 뒤틀린 모습의 작은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형상이죠. 과학자들은 이걸 호문콜루스라고 불러요. 자, 지금부터 이 기묘한 지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이 지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선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와일더 펜필드 박사인데요. 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때는 1930년대였습니다. 펜필드 박사는 뇌전증 환자들의 발작 원인을 찾기 위해 아주 획기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들으면 좀 놀랍지만 환자들이 국소 맞출만 한 채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수술을 받았거든요. 펜필드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전극으로 뇌 표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자극하면서 환자에게 직접 물어본 거죠.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고요. 이 대담한 시도 덕분에 뇌의 특정 지점이 몸의 특정 감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지도 제작 과정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의사가 뇌의 한 부분을 딱 자극하면 환자가 방금 제 왼쪽 엄지손가락이 저릿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는 그 뇌 지점과 신체 부위를 연결해서 지도에 점을 하나 딱 찍는 겁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인류 최초의 뇌 기능 지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게 그 결과물, 아주 유명한 호문쿨루스 그림입니다. 딱 보시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맞아요. 터무니없이 큰 손과 입술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뇌의 감각 피질에서 손과 입술을 담당하는 영역이 등이나 다리 같은 다른 부위보다 훨씬 넓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느끼고 또 소통하는데 이 두 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펜필드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우리는 수술 칼 없이도 뇌 속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물론 펜필드의 방식은 정말 획기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했고 또 뇌의 표면밖에 볼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fMRI 기술은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에 전혀 해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한 사람의 뇌 속 깊은 곳까지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게 바로 현대 신경과학의 힘이죠. 그럼 fMRI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산소를 가득 실은 피가 더 많이 몰려들겠죠. fMRI는 바로 이 혈액의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서 뇌의 어떤 부분이 불이 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말하자면 뇌의 혈액 흐름을 쫓아가서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셈입니다. 현대 연구가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데요. 연구자들이 fMRI 장비에 그 강력한 자기장 안에서도 안정하게 쓸 수 있는 특수 공합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 장비는 마치 작은 바퀴가 살살 굴러가는 것처럼 피부에 아주 부드럽고 일정한 자극을 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연구가들은 이 장치들을 가지고 진행파라는 아주 똑똑한 실험을 설계했어요. 여기 그림처럼 발부터 다리, 몸통, 팔, 그리고 얼굴까지 여러 곳에 자극장치를 붙여놓고 순서대로 착착착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감각의 파도가 몸을 따라서 스르륵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순차적인 자극을 주면 뇌지도 위에서 감각 신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추적할 수가 있죠. 그리고 fMRI는 바로 이 감각의 파도를 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위쪽에 보이는 막대가 실제로 피부에 자극을 준 시간과 위치고요. 아래쪽에 춤추는 곡선들이 뇌의 여러 영역에서 측정된 반응 신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데이터, 즉 언제 어디를 자극했는가와 그때 뇌의 어느 부분이 반응했는가를 정밀하게 맞춰보면서 신체 부위와 뇌 영역 사이에 정확한 짝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최신 기술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펜필드의 그 고전적인 지도는 과연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fMRI 연구로 얻어낸 새로운 뇌 지도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여기 보이는 각기 다른 색깔 덩어리들이 발, 손가락, 얼굴 같은 특정 신체 부위의 자극에 반응한 뇌 영역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펜필드의 단순한 일렬 지도랑은 뭔가 좀 다른, 더 복잡한 구조가 눈에 띄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리가 뇌의 위쪽에, 그리고 손과 손가락이 중간에 있다는 건 펜필드의 지도와 거의 똑같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맞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머리와 목 부위에서 나타났습니다. 펜필드의 지도에서는 머리가 맨 아래쪽에 거꾸로 매달린 하나의 영역으로 그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최신 fMRI 연구는 이 고전적인 상식에 아주 강력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실제 연구 논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존의 거꾸로 된 단일 얼굴 지도와는 달리 뇌의 감각 피질에는 얼굴과 목을 담당하는 영역이 여러 곳에 나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거죠. 특히 놀라운 건 손가락 영역보다도 위쪽에 또 다른 얼굴 영역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거의 80년간 이어져 온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중요한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뇌 속의 작은 인간이라는 개념? 과연 이게 올바른 비유일까요? 인지과학에서는 이걸 호문클루스 오류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보는가라는 질문에 뇌 속에 작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눈으로 들어온 영상을 보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식이에요. 그럼 그 작은 사람은 또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 더 작은 사람이 또 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는 설명이 끝도 없이 반복될 뿐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호문클루스는 뇌 속에 실제로 앉아서 우리 몸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신체 각 부분과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표현한 지도일 뿐이에요. 지도가 실제 영토 그 자체가 아니듯이 호문클루스 지도 역시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지도는 한 번 그려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뇌지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 뇌지도가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다는 것, 이게 바로 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인 가소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타깝게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의 뇌에서 원래 팔을 담당하던 영역이 그냥 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얼굴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아바타를 내 몸처럼 느끼고 조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호문클루스 유연성 덕분입니다. 뇌지도는 우리의 경험에 맞춰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의 뇌의 지도가 우리의 경험, 생각, 행동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다시 그려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